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 국가를 지키는데 나이나 성별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 중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동반 입대를 결정한 50세 아버지가 있었고, 가족을 위해 군복을 입은 젊은 어머니도 있었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 세계에서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군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약 6만 명이나 되는 우크라이나 여군들이 직접 자원하여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요. 이 여성들은 남성들 못지않은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심지어 참호전에도 직접 뛰어들어 우크라이나가 결코 러시아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여군들 중에선 저격수로 활약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그중 해병대 출신 여성 저격수 차콜은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을 이어받으며 러시아군의 악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죽음의 숙녀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을 상대로 무시무시한 활약을 보여주었던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 저격수 류드밀라 파블리첸코의 별명인데요. 당시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저격수 36명을 포함한 독일군 309명을 사살하는 놀라운 저격 실력을 보여줬었고, 이제는 그 별명을 이어받은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들이 러시아군에게 공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성 저격수이자 8살 딸을 가진 술탄은 제 딸 세대는 푸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할 겁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직면한 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남성들만 징병해서는 군의 전투력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여성 징병제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다른 만큼 모든 병과에 활약할 수 없지만, 저격수와 같이 여성의 섬세함이 필요한 병과에서는 남성 못지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징병제 국가인 핀란드에서는 1995년 여성 입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여성의 군복무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여성 징병제 도입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핀란드 여군들이 K9을 직접 몰고 사격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핀란드군에서 운용하는 K9 자주포는 우리 군과 같은 자동장전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한 발에 43kg에 달하는 155mm 포탄을 직접 손으로 장전할 필요 없어 여군이 사격하더라도 18초에 3발이라는 경이적인 사격 속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의 포병은 손으로 일일이 포탄을 나르고 곡사포 지지대를 박아야 하기에 남성밖에 할 수 없는 보직이었지만, 자동화가 이루어진 K9 자주포가 도입되면서 여성 포병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차체 안에서 기기를 조작하기에는 몸집이 작은 여성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여군들도 손쉽게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기존 구형 곡사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K9 자주포의 뛰어난 편의성에 핀란드에서는 K9 자주포를 추가 주문했는데요. 지난해 말 2017년 48대의 K9을 도입했었던 핀란드는 옵션으로 있던 48대 추가 구매 옵션까지 발동하여 총 96대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구형 155mm 야포 100여 대를 대체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핀란드에서 나머지 600대의 155mm 야포까지 전부 자주포로 교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대1로 교체가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최대 600대의 K9 자주포가 추가로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핀란드군이 야포를 왜 전부 K9으로 교체하고 싶어 하는지는 훈련 영상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눈이 내리는 설원 한복판에서 155mm 야포를 사격하기 위해 한 대당 8명이나 되는 핀란드군 병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야포를 수동으로 장전하기 위해 거의 사람 몸통만한 크기의 포탄과 탄피를 손으로 들고 날라야 하기에 혹한 속에서도 땀이 마르지 않을 지경이죠. 반면 K9의 경우 스윽 왔다가 제자리에 멈춰서 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최소 3명의 승무원만 있으면 기동부터 사격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핀란드에서 K10 탄야군 반장 갑차까지 함께 도입했기에 포탄을 장전하기 위해 내릴 필요도 없이 따뜻한 차량 내부에만 있으면 됩니다.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4도에 달하는 핀란드 동토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핀란드군이 국방부의 K9 도입을 독촉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만약 핀란드군의 기존 견인포까지 전부 K9 자주포로 교체되게 된다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과 국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되는 건데요. 게다가 지난 4월 핀란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석 달가량 지난해 5월 18일 이후 스웨덴과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었고, 그 후 1년도 되지 않아 나토 가입이 승인된 것으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나토의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르게 가입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는데요. 러시아와 무려 134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코앞에 나토 회원국을 두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핀란드 국경에 일렬로 배치될 700문의 K9 자주포와 함께 말이죠. 혹한과 극서를 왔다 갔다 하는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위해 한국제 장비는 어떤 환경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혹한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한국 장비에 열광해 왔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6년 당시 노르웨이에서 K9 자주포 현지 테스트를 진행했을 당시 옆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도 한국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 구경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유명했던 독일의 펜저 하우비츠 2000이 영하 40도의 혹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강원도 철원에서 이미 테스트를 마친 K9 자주포는 단번에 시동을 걸고 눈 덮인 설원을 거침없이 기동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르웨이와 마찬가지로 혹한의 기후에서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두 국가에서도 K9의 한눈에 반해 당장 구매하고 싶다고 요청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하나 측에선 신제품을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니 중고품은 어떻겠냐고 제안했었고 핀란드는 노르웨이보다 9개월이나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조금 더 고민했었는데요. 그러다 2018년 에스토니아군 장군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9을 운용하는 부대를 찾았을 당시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신병이 K9을 신속하게 조작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K9에는 신병이나 여성까지도 쉽게 조작하고 사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누가 운용하더라도 일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는 짧은 주기로 운용병이 순환하는 징병제 국가의 군사용 장비로서 매우 적합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징병제까지 시행하고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이러한 K9의 장점의 도입을 결정했었는데요. 노르웨이는 2016년부터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군에 입대하기 위해선 필기, 체력, 건강검진을 통과해야 하기에 징집 대상자의 10에서 19% 정도의 여성만이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의무 복무 기간은 19개월로 군 복무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입대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정도이고 여성 징병제가 시행된 이후 복무 만족도 조사에서 여성의 90%가 만족한다고 답변하기도 하며 성공적인 사회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노르웨이의 사례를 본받아 2018년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부활시키기도 했었죠. 우크라이나와 북유럽의 사례를 통해 여군 역시 적절한 보직이 주어진다면 남자 군인들 못지않은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역시 짧지 않은 여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으로서 여자만이 안일하게 국난을 방관하는 태도로 있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남녀를 막론하고 국가 총력으로 최후의 평화를 획득할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여군 창설 주역인 고 김현숙 대령이 발표한 여자 의용군 모집 담화문입니다. 김현숙 대령의 주도하에 그해 9월 6일 탄생한 여자 의용군 교육대와 함께 대한민국 여군이 출범하게 되어 7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내려왔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한꺼번에 3명의 여성 장군이 진급했었고 2021년에는 여군 최초로 보병소장과 공병병과 첫 여성 장군이 등장했었는데요.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포병에서도 육군 역사상 첫 여성 포대장이 등장하기도 했었고 대한민국 육군 첫 번째 여성 전차중대장이 탄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군들의 활약과 함께 매년 여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전 양상이 최첨단 전략무기 중심의 대결로 바뀌는 중이기에 여군의 활동 영역은 점차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여군 증가 추세의 남녀노소 누구나 운용할 수 있도록 높은 편의성을 추구한 한국 무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K2, K9의 높은 자동화 수준과 디지털 장비는 누가 운용하더라도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전차인 M1 에이브람스는 자동장 전장치가 없어도 숙련된 장전수만 있다면 자동장 전장치를 적용한 K2 전차보다 빠른 연사가 가능하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이는 반드시 숙련된 전차병이 있어야 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운용병의 컨디션에 따라 전차의 화력이 들쑥날쑥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출난 개인이 아닌 평범한 집단이 이기는 것이 전쟁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전투력을 보장하는 한국 무기의 주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전 세계적인 K9 호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K9A2로의 개량을 통해 군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첨단 무기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인데요.
진정한 세계 최강의 자주포에 올라설 K9을 기대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